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밤에 다 와주셔서 유영장 대표님, 국민의 매니저님, 한서희 변호사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스포츠랑 IP 세션인데 조금 어떻게 보면 되게 대중적인 주제랑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주제가 합쳐져서 세션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미드의 홀더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블루베리 NFT의 프로젝트를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유튜브 채팅에 블루베리 NFT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IP 분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IP 컨텐츠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되게 좀 비즈니스 관계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고요. 제가 앞에서 아트 세션을 맡았는데 스포츠 세션까지 맡게 된 이유는 제가 진짜 미칠 듯한 그 스포츠 그거였어가지고 광팬이었어서 한 푼은 3번씩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자이언츠 엄청 팬이었고 아무튼 이제 그래서 개인 질문이랑 공통 질문 이렇게 드리면서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로젝트 위드의 이용장 대표님께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위드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고 프로젝트 위드를 보면은 보통 이제 유명 구단이나 일부 리그만 다루는데 위드는 좀 특이하게 유망주 어린 분들, 마이너한 선수 구단까지 커버하는 좀 그런 큰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 디테일한 프로젝트잖아요. 되게 독특한데 사실 어렵고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좀 낮을 수도 있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특이하게 좀 위드를 기획하고 진행하신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프로젝트 위드의 이웅장이라고 합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희 위드라는 말에서 이제 있듯이 We Identify the Hidden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이제 모데레이터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숨겨진 아니면 주목받지 못하던 스포츠 씬에서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좀 집중시키고자 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세컨 티어부터 일반인까지 스포츠 어떤 산업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탑 티어라고 할지라도 경력 이제 하이를 찍고 난다면은 조금씩 디케잉 되면서 경력이 하이라이트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스포츠 시장에 대한 있었어야 되나 지금까지는 관리하지 못했던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모아내고 모아진 스포츠 빅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 최근에는 뭐 NFT나 메타버스, 나아가서 이제 게임으로 연결지어서 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존의 스포츠 어떤 산업의 핵심은 주목받던 어떤 특정 구단이나 선수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는 그 베리에이션이 상당히 좁아서 어떻게 보면은 나올 수 있는 산출물이나 컨텐츠의 다양성이 좀 한정적인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세컨 티어나 나아가서 일반인에 대한 좀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다양한 컨텐츠적인 어떤 강점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 때문에 저희가 블록체인도 접목하고 또 서비스를 개발했을 때 또 많은 어떤 효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되게 좀 스포츠를 다양화해서 좀 많은 분들을 소개하는 그런 유니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블루베리 NFT의 구민호 매니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 NFT에 대한 마찬가지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고 현재 개발하고 있으신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소개나 뭐 예를 들어 해외에서도 소레어 같은 뭐 프로젝트들이 있고 NFT 프로젝트가 있는데 어떻게 좀 차별점을 두고 개발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베리 NFT 사업개발 국민호 매니저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IP를 기반으로 한 NFT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이고요. 지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스포츠를 어떻게 하면 스포츠 팬들이 더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또한 국내 스포츠 IP들을 통한 어떻게 뭐 글로벌화, 그리고 이제 팬들이 한층 더 즐길 수 있고 또 더 많은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시장이 커져야 글로벌적으로도 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NFT 사업이라는 거는 정말 좋은 기회 같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스포츠를 중심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 아트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도 플랫폼을 만들 예정입니다. 현재는 지금 K리그, KBL, 그리고 코보, 한국야구선수협회, 한국은퇴야구선수협회 뭐 이런 이제 IP 및 퍼블리시티권을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연내에 K리그 플랫폼을 런칭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해외 스포츠 NFT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크게 유명한 거를 나누자면 소레어, 그 이제 판타지 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죠. 그리고 NBA 탑샷, 이제 소장을 목표로 한 이제 플랫폼이죠. 콜렉터블이라고 하죠. 저희 또한 이제 그 디지털 콜렉터블로서 디지털 굿즈라는 개념으로 카드를 소장하는 그런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후에는 이제 좀 더 다양하게 저희 스포츠 팬들 또 유저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더 많은 콘텐츠를 추가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야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또 자세한 얘기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법무법인 발언의 한서희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제가 어떤 법률 제도적인 전문가는 아닌데 IP라는 개념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법제화되고 논의된 역사가 짧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 형법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IP라는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개념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뭐 저작권, 초상권, 뭐 아니면 재산권 이런 것과 어떻게 좀 비슷하다든지 아니면은 다른지 알려주시면은 좋을 듯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고요. 사실 이제 저는 저작권도 저작권이지만 뭐 NFT, 가상자산, 블록체인 이쪽 전문과 가깝고요. 근데 이제 저작권은 사실 이제 NFT를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측면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말씀하신 대로 저작권은 민법 형법에 비하면 굉장히 이제 근현대에 도입된 법률이고, 이 아이디어나 이제 사상과 같은 것을 이제 실제로 저작물화 했을 때 그걸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는 논의로부터 시작된 이제 권리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법에선 저작물과 관련해서 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물이 되기 위한 이제 요건은 두 가지인데,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는 창작물이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일반적인 재산권하고 이제 구별이 되는데, 재산권은 이제 만약에 그림을 생각을 하시면, 화가가 그림을 그렸으면 이제 그 그림의 저작권자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사상과 감정을 그림이라는 이제 창작물로 표현을 한 거니까. 근데 동시에 그 그림이라는 물체의 소유자인데, 그림을 판매한 다음에는 이제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저작권과 소유권을 함께 양도하지만, 저작권만 작가가 갖고 소유권 그 물체에 대한, 그러니까 그림 그 자체만은 이제 또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 이제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권리를 변형한 어떤 또 다른 제2차적 작품을 만들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뭐 NFT로 만들고 싶다. 소유권자는 이제 NFT를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유형적인 그림에 대한 권리만 갖고 있는 거고, 그림을 다른 사람한테 판매는 할 수 있지만 그림을 가지고 NFT를 만들 수는 없고, 저작권자인 화가는 그 그림으로 NFT를 만들어도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퍼블리시티권은 뭐냐? 이제 이거는 초상권이라고 인지를 하시면 좀 쉬울 텐데요. 예를 들면 경기 동영상이 있다. 경기 선수의 얼굴은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성명이나 그 얼굴 그 자체가 갖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고, 이건 저작권하고 뭐가 다르냐면, 얼굴은 자기가 뭔가 창작한 것도 아니고 감정과 사상을 표현한 건 아니죠. 근데 내 얼굴이 아무 데나 나오면 그건 또 권리 침해가 되는데, 그거는 뭐에 대한 침해냐면 저작권에 대한 침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얼굴은 저작물이 아니니까. 얼굴에 대한 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 침해로 돼서 이제 750조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다른데,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작권 침해랑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뭐가 다르냐?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조항도 있지만, 민법상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제 초상권 침해는 그냥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해 설명해 주시니까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이제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약간 잠깐 머리 돌리는 겸 시키는 겸 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혹시 프로젝트 위드나 블루베리 NFT에서 앞으로 지금 진행하거나 앞으로 하실 프로젝트 중에 뭐 예를 들면 이벤트라든지 뭔가 좋은 어나운스라고 할까요? 그런 게 혹시 있으시면은 뭐 로드맵도 좋고요. 그런 거 있으시면 혹시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어, 저희부터 짧게 말씀드리면은 뭐 어나운스먼트까지는 좀 너무 좀 거창하고 네. 저희가 2주 됐나요? 일주일 됐나요? 저희가 K리그 그 메타버스 내에서 그죠? 더 샌드박스 내에서의 IP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샌드박스가 저희 파트너십이기도 하고 해서 샌드박스 내에 K리그 메타버스를 저희가 이제 런칭하겠다고 티저 영상을 이제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 K리그 IP를 이용한 어떤 축구 테마의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거, 그리고 플러스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저희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모아내고 있는 스포츠 빅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다양한 형태의 어떤 스포츠 게임이 NFT 베이스로 돼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좀 런칭돼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뭐 저도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게 단데요. 그 네. 연내에 이제 올해 가기 전에 K리그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K리그 서비스 기반 플랫폼을 런칭할 예정이고요. 조만간 아마 유저분들께서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도 아, 여기까지 네, 이 정도까지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가 나오면 좀 더 얘기를 하는 걸로. 네, 그럼 이제 공통 질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제 NFT가 등장하고 스포츠 산업에도 NFT가 접목되면서 IP 관련된 이슈들이 뭐 뉴스든 커뮤니티든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익숙하기는 한 게 피파, 뭐 FM이 PS 같은 스포츠 게임들도 있고 뭐 2K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뭔가 느낌은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는 그런 게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스포츠 게임이나 구단의 선수를 활용한 굿즈나 뭐 마케팅 이렇게 많이 NFT가 접목되면서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얽히면서 발생하는 IP 문제는 좀 어떤 게 있는지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구단에서 이제 로고 사용할 땐 상표권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경기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계권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경기 동영상 자체가 중계된 영상을 다시 뭐 NFT화 한다든지 할 때는 그 중계를 하거나 편집한 자가 저작권자가 돼서 거기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 동영상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선수의 얼굴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건 또 그 경기 저작권하고 선수 얼굴에 대한 초상권은 별도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경기 동영상을 플레이했을 때 선수 얼굴에 대한 초상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이 또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이 별개에 걸리기 때문에 이게 저작권을 갖는다고 해서 퍼블리시티권까지 갖는 것은 아니어서 여기 충돌 발생 가능성도 있죠. 뭐 스포츠 동영상 관련해서는 굉장히 지금 쟁점이 많이 생기고 있고, 특히 직캠 같은 경우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뭐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난 건 없지만 여러 가지 이제 분쟁 가능성이 잠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너무 무겁죠? 아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용장 대표님께서는 실제로 뭔가 프로젝트 진행하고 계약하고 이러면서 좀 고충 같은 게 없으셨나요? 고충이 상당히 많은 편이긴 해요. 스포츠 IP 쪽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서희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실제로 저희처럼 신문단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나 정작 저희가 이제 대면하게 되는 구단이나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런 어떤 법적인 어떤 정확한 어떤 해석이나 이해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재로서는 많이 시장 논리를 좀 따라가거나 관행에 따르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상급 기관이나 아니면 해외 사례에 어떻게 의견을 많이 물어보는 게 지금의 어떤 현상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아주 명확한 어떤 제도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의사 판단을 한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모데레이터께서 말씀 주신 여러 가지 IP, 특히나 NFT 산업에 결합된 IP로 인한 문제 중에서 결국 제가 많이 어떤 실무에서 경험하면서 좀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이게 NFT라는 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여기 안에 스포츠 그리고 IP를 고민하는 이유 자체가 쉽게 말하면 이게 시장에서 봤을 때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 논리에 의해서 이런 해석이 상당히 좌지우지 되는 경우도 있고 더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선수들이나 구단이 가지고 있는 IP, 그게 저작권이 되었던 아니면 초상권의 어떤 퍼블리시티가 됐던 이런 것들이 수익이 만들어지는 건 명백한 사실인데 이 수익에 대한 제일 근원의 어떤 IP를 가지고 있는 선수나 그 누군가에게 정당한 배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이나 많은 사례를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 NFT 시장 그리고 스포츠 쪽의 IP 시장이 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풀어내야 될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 논리에서 입각한 명확한 수익 배분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면밀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업계 관계자분들 그리고 전문가 이렇게 한세 변호사님처럼 이런 분들 모시고 진짜 좀 실제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것도 하고 컨퍼런스나 교육을 좀 해서 선수들까지도 좀 다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좀 사업 전반적인 사업 성장에도 좋고. 네, 일단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제가 생각해도 스포츠 산업은 특히 또 다른 문화 비즈니스에 비해서 되게 이해관계자들을 많이 거쳐야 할 것 같거든요. 뭐 선수, 구단, 협회 뭐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요거를 한번 뚫어낸 뭐 1위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되게 확고한 포진을 갖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제 신규 진입이나 후발주자가 좀 어렵고 불리할 걸로 보이는데 NFT를 활용한 산업이 나오면은 약간 이렇게 고착화된 게 변화를 할지 아니면 NFT를 도입함으로써 뭔가 기존 이런 빅 기업들과 뭐 신생 기업들 간의 구조 변화가 좀 있을지 이런 특이점들이 발생할지가 궁금합니다. 오늘 네, 국민호 매니저님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저희는 지금 당장은 이제 NFT를 활용한다고 해서 산업 구조가 뭐 바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스포츠 산업 자체가 이제 워낙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이게 디지털 사업으로 확장되면서 더 약간 어떻게 보면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IP 획득에 대한 이제 경쟁이 더 이제 심화되면서 가격 또한 이제 상승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중개권을 저희가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그 가격의 차이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NFT도 약간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이제 처음 이제 시장을 NFT 시장에 퍼스트 펭귄이란 개념으로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 입장으로선 뭔가 저희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고 저희가 처음 나오는 만큼 그만큼 좀 막대한 책임감이 있어서 저희의 후발주자로 나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좀 더 쉽게 이 산업에 진입하실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고 저희가 또 다 같이 시너지를 발휘해서 이 산업 자체를 키우는데도 같이 기여해야 한다는 좀 약간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요런 플로우를 조금 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국민호 매니저님, 용정 대표님도 실제로 프로젝트 진행하시면서 되게 많은 예를 들면 큰 기관들, 조직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논의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실무진이라든지 아니면 법률 쪽에서 이런 뭐 IP, NFT, 뭐 스포츠 이런 논쟁, 이런 이슈 관련해서 뭐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약간 현실적인 네, 그런 실제 지금 타이밍 관련돼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한사희 변호사님부터 가능하실까요? 우선 선수 아까 얘기하셨는데 선수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구단이랑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수익은 사실 구단들이 가져가도록 계약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또는
그 구단이 연맹에 소속돼 있을 때는 연맹이 또 그걸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이제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제 연맹 또는 구단이 그 선수의 초상권에 대한 권리를 보통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사실 KBO에서도 그 KBO에서 만든 동영상이나 이제 중계 영상들을 함부로 이제 이걸 어디 송출하지 말라는 이런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른 각 구단들이 그런 부분 더 많이 신경을 쓸 것 같고, 특히 선수 초상권 같은 경우도 이제 초상권하고 저작권, 그러니까 그 중계 영상을 별도로 판매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이슈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많이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뭐 아까 산업 논리를 얘기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법적인 논리로 해결은 가능한 부분인데 특히 이게 지금 같이 문제되고 있는 게 유튜브로 직캠 영상이 그러면 어떤 공연권이나 이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냐 이런 것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계속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이용정 대표님도 말씀 가능하실까요? 제일 많이 뭔가 얘기했을 것 같아서. 사실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내에서는 선수들에 대한 어떤 초상권에 대한 계약을 연맹이 가지고 있고 그 연맹에 대한 계약은 또 포괄적으로 구단이 가지고 있고 구단에 대한 또 어떤 그런 계약은 또 연맹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3자가 여러 가지 이 초상권이나 이 IP에 대해서 좀 둔감할 수밖에 없는 게 국내 시장만 한정해서 봤을 때 이 IP로 인한 수익에 대한 시장의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연맹 입장에서는 제일 밑에 있는 어떤 선수 레벨까지 아직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국내 시장 어떤 프로 스포츠에서는 좀 일반적인 의견이고 이게 관행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약이나 이런 데서 선수들이 여전히 좀 어떻게 보면 돌파구를 못 찾고 있는 게 많은 어떤 실무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요. 근데 다르게 어떤 유럽의 빅 리그나 인기 스포츠 같은 경우는 제일 어렵고 되게 타이트하면서 가장 정교하게 마련되어 있는 것이 선수나 감독의 개인 초상권에 대한 계약이거든요. 일례로 뭐 잉글랜드 뭐 프리미어 리그에 뭐 조세 무리뉴 감독이 이적을 할 때 감독직을 옮길 때 협상이 결렬되거나 오래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초상권에 대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 선수들의 수익 자체도 구단에서 주는 연봉보다 어떤 스포츠 브랜드나 자기 초상권을 이용한 다른 어떤 활동을 통한 수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미 선진 축구 시장, 이 선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규모가 월등히 큰 시장에서는 이제 이미 어떤 제도적인 어떤 굴레 내에서 IP에 대한 보장 그리고 선수의 초상권에 대한 보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규정화된 어떤 루트가 많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NFT가 어떻게 보면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이고 디지털 자산이 가지는 가장 큰 거는 글로벌 프리젠스가 한 번에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고 해서 봤을 때 오히려 NFT를 통해서 어떤 글로벌화가 더 강해지게 되고 이런 글로벌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멀게만 느껴졌던 어떤 제도적인 도입도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추가로 네. 말하고 싶은 게 이제 여기서는 지금 스포츠 동영상인데 제 생각엔 앞으로 이게 그 스타 마케팅 시장하고 결합되면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만약에 그 개개인의 초상권이 NFT화돼서 모든 굿즈에 찍힐 수가 있게 되고 민팅돼서 막 쉽게 발행되는 구조가 되면 사실 이걸 소속사가 갖느냐 개인이 갖느냐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스타가 어떤 수익을 창출하느냐 문제가 되게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 스타 마케팅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그 유튜브도 같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질문을 주셨는데 뭐 질문이 사실 좀 이번 세션보다는 앞 세션이나 뒷 세션에 좀 더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 부분은 질문해 주신 분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좀 궁금했던 건데 이제 여러 업계에 계신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블록체인이나 NFT 이런 개념들이 사업적으로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되게 어떻게 보면 엮이지 않을 줄 알았던 전통 사업들과 산업들과도 엮이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느끼기로는 좀 마켓이 다양해지고 파이가 커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요건 이제 제가 이 씬에 있어서 느끼는 그런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일하시는 다른 분들도 NFT나 블록체인이 엮이면서 관심이나 수요가 실제로 증가하는지 그게 궁금했고, 그리고 확장을 한다면은 뭔가 산업이 확장이 된다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영향이 어떤 게 있는지 네, 궁금했습니다. 저는 국민은 매니저님으로서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아까 전에도 약간 비슷한 형태로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이제 11월 5일 날 FIU에서 이제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재확인했다는 기사가 났거든요. 저희로서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게 어떻게 또 그 해석의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에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희도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인식 자체는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저희 실무단에서도 초반에 이제 선수들 및 협회 구단들을 만나면서 말씀들을 나눠보면 되게 NFT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좀 그 인식이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NF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IP 획득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개권처럼 어느 정도 그 가격 버블이 형성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언젠가는 그 거품들이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시장 판도가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산업이 이제 외연을 확장해 온 게 다양한 방식으로 외연을 확장해 왔는데, 이제 중개권, 게임 이제 등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했는데,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NFT 사업 또한 이제 스포츠 산업의 중요한 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선희 변호사님도 혹시 법률 쪽에 계신 입장으로서 네,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저는 뭐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느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도 그렇지만, 금융위가 그런 이제 해석을 실제로 냈는지는 이제 보도자료가 아직 나오진 않았으니까, 뭐 기사는 저도 봤습니다. 근데 우선 FATF에서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콜렉터블즈에 해당하고, 콜렉터블즈가 단순히 뭐 블록체인 기반이라는 이유로 그게 가상자산인 건 아니다. 성질상 별도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입장은 여전히 블록체인은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런 기반에서 볼 때 앞으로 훨씬 더 확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뭐 증권형 이슈는 하나 남아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그림 같은 걸 쪼개서 판다거나 할 때는 이게, 증권성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판매하는 그림의 경우에는 사업 모델을 이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컬렉터블즈, 그러니까 민팅에서 이제 자기가 수집한 물건이나 또는 어떤 동영상, IP를 따와서 동영상이나 또는 뭐 음원 파일 같은 것들을 이제 민팅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제가 생각해도 가상자산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사업자들의 부담이 굉장히 적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가상자산으로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한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용장 대표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무를 하고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희는 이 스포츠 NFT가 앞으로 엄청나게 양과 질적으로 성장을 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저희가 준비해야 하고 또 다가올 미래라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IP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은 이 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고, 반대로 그 IP를 이용한 NFT를 통해서 시장이 확장이 될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결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된 IP가 넓은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시장이 크기 때문에 IP의 종류가 지금보다 더 많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요. 기존의 전통적인 IP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IP가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NFT 자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NFT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출발 자체가 자산의 개념을 출발하기 때문에 이 NFT가 단순하게 어디 머물러 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메인이 같이 좀 결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A라는 NFT가 만들어져서 A의 목적이 쓰여지는 게 지금의 트렌드로 하더라도 앞으로 같은 A라도 이것이 A, B, C, D 나가서 다양한 도메인에 쓰여지게 된다면은 또다시 시장의 수요가 이 스포츠 시장에 대한 어떤 NFT를 또 견인하게 되고 그 견인 요소가 또 IP에 대한 또 다각화를 또 이끌어내면서 전반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양한 도메인에 대한 의견은 네, 되게 신기하네요. 되게 좋은 의견인 듯합니다. 제 입장에서도. 네. 네, 시간이 다 됐고 제가 준비한 질문도 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주말 저녁인데 늦게까지 기다려주시고 말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스포츠 뭐 법률 IP 이런 이슈는 정말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세 분을 더 뵐 수도 있을 것 같고 각자 아마 다 여기 나오신 분들 다 굉장히 커져서 계시지 않을까 그때가 되면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 좋은 주말, 좋은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세요. 모더레이팅 해주신 범준님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블루베리 NFT 프로젝트 위드 운전인 대표님, 데니엘 댕댕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